Kill me and don't make me strong. 아무래도 좀 이제 구역이 여러 구역이 있고 그 구역마다 이제 트레이닝을 또 이제 계속 하거든요. 아, 다 조금씩 네, 연차별로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술실 기구를 익히는 데만 1년이 걸린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응급실은 그런 게 이제 매년마다 그런 이제 뭔가 구역을 익히는데 그게 연속인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신규 일하면서 중환 환자들 보는 그 구역에서 1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경하지만 여러 환자를 보는 구역에서 또 1년, 그리고 또 환자 분류를 또 이제 응급실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환자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를 또 분류하는 그 분류 구역에서 또 1년,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차지간호사로서의 또 그런 트레이닝이 또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고 보면 한 4년 정도? 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서 그런 게 좀 힘들었고.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제가 첫 직장을 들어가서 제가 살고 있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 병원이라는 환경을 적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 데이 근무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막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나가서 9시간, 10시간 막 서 있고 일하고, 퇴근을 하면 집에 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을 제가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하루 종일 막 서 있고 일 배우고 이러고, 집에 가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모르지만 공부를 해가서 다음날 또 테스트 받는 심정으로 출근을 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 적응해가는 그 과정이 정말 한 2년? 3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사회, 그 병원이라는 사회에 되게 물들기까지, 그때까지의 시간이 정말 좀 기억이 남아요.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나? 이런 느낌? 지금은 사실 적응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때보다 뭐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얻는 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번에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맨 땅에 부딪혀서 막 혼나고 막 울고 못 자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저는 가장 힘들었던 점이에요. 좀 멀티가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하는 현장에서의 저는 멀티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차팅을 컴퓨터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앞에 환자가 뭐 환자 보호자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응대한다고 응대를 뭐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선생님 보기에는 너는 환자가 나오고 보호자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컴퓨터만 하고 있냐라고. 사실 저는 뭐 이것도 지금 당장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당장 기록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많이 저한테 많이 힘들더라고요. 멀티가 안 돼서 많이 혼났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조금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괜찮아지겠지 했는데도 독립을 했는데, 분명히 소아과 운동이라 하지만 이제 뭐 NS, NR, GS, OS, 헤드, 그리고 이제 뭐 랩프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하는데, 그리고 공부를 해오라고 하는데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리고 뭐 주치의도 다 다르니까 이제 저희가 메인보다는 조금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맨날 와가지고 왜 6하나 정도만 이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뭐라 하고, 신규라서 조금 역량이 부족해서 사고를 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크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니까. 그런 게 서러웠어요. 그래서 되게 저희는 환자를 또 그때는 한 팀에 18명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그게 다 작가니까 맨날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면 칼퇴를 하면 2시. 그러고 새벽 2시? 진짜 칼퇴하면 1시쯤엔 갔어요. 근데 보통은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퇴근을 하고. 4시요? 4시? 진짜 저 나이트 할 때 퇴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이트 한창 하고 있는데 옆에 병동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가지고 퇴근하고. 그게 다 정리가 다 안 같이 돼서 그 시간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신규다 보니까 뭐 차팅 조금 못한
거 있거나 하면 조금 더 늦게 가고 그래서 뭐 조금 일하다가 집 들어가가지고 아 너무 힘들다 이러고 이제 술 조금 이렇게 마셨는데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또 해 뜨는 거 보고 딱 다음 날에 출근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뭘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뭐 학교에서 배운 그 이론이랑 실습 때 배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지만 막상 일을 해보면 그 이상인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간호를 하러 온 사람인데 되게 이제 의사의 처방에 관해서도 약국에서 의사랑 얘기하면 되는 걸 약국은 항상 간호사를 거쳐서 얘기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뭔가 중재해야 되는 게 많았어요. 항상 검사실에서도 조금 주치의랑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되는데 항상 이제 간호사를 중간에 끼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사이에서 등 터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환자들이 주치의한테 불만이 있는 거를 항상 간호사한테 표출하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환자분들이 10번 컴플레인 하면 한 번 노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주셔가지고 막상 얘기를 하면 그렇게 화가 안 내죠. 무고문하고. 근데 저희한테는 온갖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고 우리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들인데 정말 우리 무슨 되게 하대하면서 맨날 그렇게 막대하는 게 조금 저는 병동에서의 일상적인 고충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뭐 바쁜데 콜백 눌러서 갔는데 뭐 이거 잠깐만 내려줘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반말 그러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웃긴 게 뭐 의사들한테는 이제 뭐 삼촌 아저씨 이렇게 안 하면서 저희한테 맨날 아가씨 언니 약간 아직도? 저희는 아가씨랑 언니는 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네라고 해요. 환자나 보호자가 좀 제가 있던 신경외과 병동은 좀 이렇게 빼들이던 환자들이 많아서 스스로 못 움직이고 보호자도 혼자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일들이 뭐 예를 들면 기저귀를 간다던가 체위병약을 한다던가 뭐 휠체어 태운다던가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사실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다 같이 이렇게 하는 일이지만 또 특별히 또 그렇게 꼭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남자 선생님 여기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꼭 그렇게 요청을. 아 여자 선생님은 안 돼. 남자 선생님 와야 돼. 하지만 다 가서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저는 제 담당 팀이 있음에도 그쪽에서 부르면 가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아 저 바빠서 못해요라고 말을 못 하니까 바쁘더라도 가서 그걸 도와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럴 때 저의 업무에도 로딩이 생기고 그럴 때 조금 어쨌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장점이라고 좀 그냥 차라리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이 병동에 필요한 인원이 되는 게 차라리 내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좋겠다 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긴 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쨌든 의사가 메인이잖아요. 주도를 하고 집도이기 때문에 다 맞춰줘야 되는 그건 맞는데 이제 이게 도가 심하면은 갑처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맞춰가는 게 일상적인 고충이죠. 이 사람이 막 오늘 심리 상태도 수술 진행에 이제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같이 수술하는 동료한테도 뭔가 불똥이 튀고 뭐 이런 거를 또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약간 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네, 응급실은 이제 K차스라고 해서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이제 환자에게 등급을 이제 레벨에 따라서 이제 구역을 이동을 하고 환자 처치나 이런 것도 시간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사실 응급실에 와서 경한 환자이지만 스텝이나 이제 레전드가 그 분류소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자기가 더 자기는 응급해서 응급실에 왔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리냐 뭐 이런 컴플레인부터 이제 뭐 애기들도 그런 그러니까 애기 우리 애가 제일 먼저 이렇게 앞에 지금 이제 죽어나간 사람이 있다 저쪽에 지금 심폐소생술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얘기해도 아니 나도 급해서 왔는데 이렇게 뭐 얘기하시니까 사실 저희도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만약에 돌아온다면
혹시 노조가 생겼으면 좋겠다. 노조가 있으면 난 노조를 반드시 가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병원에 한마음협의회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게 노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노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노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밥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는데 그 노조에서 이제 홍보하는 이렇게 팜플렛 같은 그런 걸 들고서는 이제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 병원 노조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노조가 생겼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초반에는 이제 사실 간을 봤죠. 간을 보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 이제 보다가 아 이제 가입을 해야겠다 하고선 사실 그때 응급지원 단체 가입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저도 같은 이유로 혹시나 저에게 제가 이제 무슨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사실 이게 사측에다 얘기했을 때 물론 원만히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측의 이해관계랑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부딪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뭔가 변호사처럼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노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육아휴직 끝나면서 노조를 반드시 가입하겠다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노조가 있었고 이제 노조에 먼저 가입한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활동하나 이제 봤는데 잘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가입을 이제 저도 이제 결심을 하고 가입을 했고 이제 응급실에서 사실 가입자 수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애들이 노조가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네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노조 덕분이다. 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노조가 널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선생님 뭐 혹시 노조에 뭐 한 자리 이렇게 하고 계세요? 얘기를 해서 저 아니지만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활동을 되게 왕성하게 하시는 선배님이 있었는데 되게 막 다 옳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휴게 시간 왜 보장 못 받냐? 받아야 된다. 초과 수당 왜 안 쓰냐?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여자 생리휴가 무조건 너네가 쓸 수 있는 거다. 당연한 거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착착착착 말해주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들게요 이렇게 엉켰거려요. 들게요 해서 사인해서 딱 교육에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거죠. 이렇게 일을 7년 동안 다니면서도 노동조 이런 거에 아예 몰랐었고 그런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일만 그냥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막 정말 우리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노조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게 제가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럼 전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있잖아요. 그게 뭐 수선생님이든 노조든 어쨌든 간에 저에게 더 힘이 될 수 있는 팀을 좀 받은 느낌? 그게 정말 좋은 점 같아요. 직장 상사와의 좀 어떤 불화 아닌 불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도 해소점을 못 찾고 있다가 마침 룸메이트 이제 형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 외래 간호사에서 노조를 하고 있었고 이제 형한테 저는 그냥 룸메이트니까 오늘 퇴근해서 뭐 이렇게 힘든 얘기를 막 털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현우야. 그래서 그 형이 나랑 같이 노조 사무실 가보자 해서 처음에 사무실을 그때 아마 제가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형이랑 같이 가서 맞아요. 이제 그날 가서 노조의 얘기를 털어놓고 가입서도 그날 작성을 하고 네 그렇게 노조에서 근데 사실 그때 정말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공감해주면서 정말 처음 뵙는 얼굴 그때 국장님 계셨고 처음 뵙는 얼굴이신 분들이 제 얘기를 이렇게 너무 공감해주면서 진짜 안 되겠네 너무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본인 일처럼 나서서 해주시는 게 엄청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것뿐만으로도 해소가 됐지만 이제 가입서를 작성을 하고 노조가 이제 든든하게 뒤에 생겼다라는 기분이 딱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이제 제가 직접 불화를 겪은 상사분께 가서 저의 솔직한 얘기를 다 했죠. 이제 왜냐면 저는 제가 만약에 해서 잘 안 먹히면 노조에서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던 상황이라서 일단 제 선에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하고 가서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렸어요. 그래서 그분이랑도 상당히 원만하게 풀렸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나중에 부서 이동은 그 별개의 이유로 한 거지만 이제 그렇게 노조에 그냥 가입한 것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힘을 얻었다는 걸 느끼니까 아, 이게 노조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껴서 제 동기한테도 힘든 걸 보고 아, 이렇게 추천을 했고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든든하다는 게 근데 진짜 뭔지 알아요. 진짜. 저도 그 오픈하지 맞아. 않겠지만 조금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막 이 뒤에 있어요, 그 아우라. 저는 위원장님은 실제로 한 번도 직접 인사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그때 본 사건을 그 이후로 이제 위원장님이 전화 막 해주시면서 대의원님도 그렇고 다 엄청 지지해주고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해주셔가지고 뭔가 어쨌든 우린 사장이 아니니까 있어야 되는 맞죠, 거예요. 맞죠. 저희는 노동자니까 맞아. 힘을 합쳐야 돼요. 동기 오빠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분이시고 제가 소개를 역병동이었고 같이 3월 입사 동기였어요. 근데 이제 또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자주 연락을 하게 됐고 저희 병동이 그 초반부에 이제 제가 입사한 초반부에 너무 작가인데 힘든데 연장 근무를 많이 하는데 오버타임 수당 입력을 잘 안 하는 분위기 그래서 못하고 그랬어요. 식사 휴게도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이제 한 명당 보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 힘들다. 그리고 이제 잔뇨량 체크하는 것도 저희가 외과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있는데 항상 유기병동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빌려야 돼요. 블레더 스캔. 혹시 블레더 스캔 저희 지금 쓰고 있어서 10분 있다 가지러 오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안 갖다 놓으면 또 전화 오고. 그럼 이제 맨날 빌려오고 띄워서 갖다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도 이제 업무가 너무 딜레이 되고 여러모로 뭔가 힘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동기한테 털어놓은 거고 이 동기 오빠가 이제 또 노조 가가지고 육하나 병동에 이런 근무 환경이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간호부에다가 그러면 병동 간호사들 휴게랑 식사 현황 조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저희가 안 되고 있었던 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인력을 좀 빨리 증원시켜줬어요. 지금 내 팀으로 해가지고 돌리고 있고 확실히 이전보다 오버타임 쓰는 건 줄였어요. 일하는 것도 괜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환자는 뭐 이제 동료든 간에 조금 더 부드럽게 일을 하는 거. 여유로워지네.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안타까웠던 게 아까도 나이테를 새벽 2시, 이브닝인데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퇴근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까지 일을 늦게까지 하고 가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동기니까 너 이번 달 얼마 받았니? 막 이렇게 월급도 서로 막 오픈한 적도 있어요. 비슷했구나. 근데 제가 오히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저희 늦게 병동은 이제 오버타임 그걸 입력한 초과 근무 수당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정말 자기가 집에 간 시간대로 쓰고 갔으면 됐고 사실 이게 맞지만 저희는 그렇게 원칙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분명 늦게 집에 가고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월급은 저보다 오히려 적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저 월급 받고 일할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노조에서 되게 도움을 한번 받아봤다 보니까 노조가 이렇게 많이 너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더라. 제가 서로 제 몸을 한번 느껴봤죠.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너 한번 여기에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좀 잘 이렇게 어떻게 도움이 잘 뻗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동기를 통해서 노조를 가입을 했는데 제가 가입해서 뭐 저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 병동 선생님 다 좋은 거고 일하기 편해졌고 뭐 돈도 더 널널하게 이제 일하면서 벌 수 있는 거고 그런 환경들이 개선되니까 저도 그냥 스님들한테 이게 다 노조가 해준 거다 이러면서 맞아. 가입해라 이래가지고 맞아. 한 제가 7명 정도 가입시켰나요? 더 되죠? 더 되나요?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가입시켰어요.
입사한 지 이제 한 1년 반 좀 넘었는데 1년 반을 거치면서도 조금 그 위기가 있었어요. 사직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또 돌이켜보면 제가 완전 생신기였을 때 우리 병동의 근무 환경, 그 지금의 환경, 이게 뭔가 되게 발전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근무하기 좋으니까 이왕 일하는 거 그냥 다녀보고 안 맞으면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갈 길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조가 진짜 잘 돼 있어서 가입하시고 든든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은 진짜 태움 없다고 저는 자신해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순응하는 자세는 좋은데 저는 이게 복종의 자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단순히 내가 맹목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적어도 이유는 알고 또 어떻게 해나갈 때 내가 스스로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스스로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런 자세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저희 위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인데 권리를 찾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중요하면 하지만 권리를 찾기 전에 제가 맡은 책임, 주어진 책임은 최소한 다 하고 권리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권리부터 누리기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 먼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못 찾은 권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대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좀 본인의 자존감을 좀 높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일할 때 사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바보 같았나 이런 순간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이 연차고 내가 이 정도밖에 지금 겪지 못했기 때문에 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게 나로서의 최선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고 차츰 나아지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그냥 스스로에게 그냥 계속 끊임없이 북돋움을 주고 또 스스로가 좀 지칠 때는 타인에게 또 털어놔서 그냥 그런 걸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좀 곁에 두고 그렇게 본인만의 창구를 조금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 이 좀 힘든 사회생활 적응하는 게 조금 한결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간호사가 되는 유형이 정말 하고 싶어서랑 어쩔 수 없어서 이 두 가지로 나뉜다 생각하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근데 저는 상황에 맞춰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생각나는데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좀 다닌 것 같아요, 병원은. 그러니까 버티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긴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버티니까 얻는 게 있구나, 확실히. 근데 모든 것에 이기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 선생님들도 이 분야가 맞다면 정말 여기서 발전하시고 쭉 오래 다니시고 이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기한테 더 집중을 해서 자기가 뭘 해야 더 행복할지를 좀 고민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항상 비 온 것처럼 젖어 있고 어떤 날은 그만두고 싶을 거고 어떤 날은 정말 욕하고 때려치우고 싶기도 할 건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젠가는 같이 좋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저희 신규 선생님들 이제 입사하시니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같이 위에 선생님이나 동기들이랑 상의 잘해서 좋은 즐거운 병원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경력 간호사가 돼서 후배들한테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